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셨을 그 신발, 제 하프 마라톤에 1시간 24분 PB를 만들어준 신발, 그리고 전 세계에 999족밖에 발매되지 않는 그 신발, 미즈노의 리벨리온 프로 베타 하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이 신발에 대한 제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써놨잖아요. 이유가 이 신발에 대한 느낌을 저는 막 게임이나 만화, 판타지 이런 데 보면은 막 어떤 저주받은 아이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능력치를 확 올려주는데 나에게 어떠한 디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우선 이 친구가 요구하는 사용 능력치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고관절, 그냥 러닝에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너 강화가 되어 있어? 라고 물어봐요. 이 신발이. 신고 있기만 해도요. 해서 아니 뭐 그래 나 갖춰져 있어, 널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로 능력치를 확 올려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버프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반동이 와요. 제가 미래에 쓸 능력치를 미리 다 끌어다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양날의 검인 신발입니다. 얘는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는 신발이에요. 야 이거네, 너 신을 수 있겠어? 뭐 이런 도발을 하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렇게 신었을 때 야 너 이거밖에 못 달려? 더 해봐, 내가 튕겨줄게. 야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정도로 굉장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이고 난폭한 신발입니다. 그거를 염두하시고 오늘의 리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즈노라는 브랜드 자체는 러닝판에선 조금 아쉬웠죠. 올해 초반, 작년까지도 특히 계속 내오긴 했어요. 미즈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퍼포먼스 의류나 용품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공을 했고, 특히 일본 베이스의 아식스나 미즈노 이런 브랜드는 다 일본 자체가 우선 러닝에 대해서의 유행이나 그런 수준이 꽤 빨리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미즈노도 당연히 러닝화를 계속 제공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특히 조금 부진했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에 많이 밀려있던 상황이었던 게, 우선은 기존의 신발들이 너무 개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웨이브라이더, 인스파이어 이런 신발들의 오프셋, 힐드롭이 뭐 12mm 이래요. 이해가 안 가는 수치잖아요. 요즘 높은 힐드롭이라 하더라도 8mm, 9mm, 10mm 이런데 12mm?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의 신발들을 많이 냈어요. 기능적으로 부족하진 않았어요. 미즈노의 기술력, 뭐 다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판에서 좀 아쉬웠는데, 근데 올해 따란 이 네오비스타로 재도약을 성공을 했죠. 이 오버스택 그리고 프레이트, 가성비, 전체적인 성능 모두 다 소비자들을 대부분 만족시키면서 이 좀 이질적인 어퍼 소재에 대한 호불호 제외하고선 되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재도약을 성공을 했고, 그 타이밍에 내는 신발이 이 리벨리온 프로의 차기작인 겁니다. 리벨리온 프로는 미즈노에서의 최상위 레이싱화였어요. 1, 2 나왔고요. 이번에 나올 이 베타의 정식 명칭은 3입니다. 왜 베타가 붙었냐? 이 컬러 이름이 베타입니다. 이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프로 시리즈에 대해 조금 더 풀어드리면은 되게 다 고성능 소재들이 다 들어갔어요. 어퍼, 미드솔, 카본 들어갈 거 다 들어갔고, 하지만 네, 보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 뒷굽의 디자인,
기능적인 요소가 들어간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는 요소가 적용이 된 거긴 하지만 일반적인 러너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좀 좋고 얘가 26만 9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좀 후순위로 많이 밀리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차기작 12월에 정식 컬러로 3로 나오게 되는 이 신발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컬러는 컬러 이름이 베타 컬러고요. 실제로 테스트용 컬러로서 이 네오비스타에도 그리고 이 프로2에도 사용이 이미 됐었습니다. 작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구를 했나봐요. 아니 이 컬러 좀 개성있고 예쁜데 내달라 해서 999종만 내일 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리빌리온 프로 3는 두 종류로 나옵니다. 뒷굽이 기존에 과하게 깎여 있는 이 하이 모델과 뒷굽이 좀 타협을 해서 일반적 런닝화 수준으로서 낮게 깎여 있는 로우 모델, 이렇게 두 종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아쉽게도 베타, 이 얼룩말 컬러는 이 하이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이 리뷰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 항상 하던 대로 가야겠죠? 제가 실제 사용해 본 지금 테스트 런이 총 3km TT 드롭하긴 했지만, 그리고 서울 레이스 하프 1시간 24분 PB, 그리고 오늘 5km 빌드업을 빡세게 했습니다. 5분 페이스에서 3분 30초 페이스까지 키로당. 최대한 많이 더 느껴봤어요. 느릴 땐 어떠고 빠를 땐 더 어떤지 조금 더 느껴보면서 다른 신발들도 같이 해보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느낀 바에 대해서 어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적용이 됐는데 2와 비교해서는 좀 더 소프트해졌습니다. 2는 좀 더 뻣뻣한 느낌이 좀 있다면, 엄청 뻣뻣하진 않는데 근데 얘는 조금 더 뭔가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좀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유연한 소재까지는 아니고, 이 전면부의 가이드도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모양이 잡혀 있고요. 근데 2에 비교해서 얘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업을 해서 딱 맞아요. 반업을 해서 하프 할 때 어퍼의 사이즈감의 문제 거의 없었습니다. 하프면은 어떤 신발을 신어도 저는 뭐 발가락 끝에 멍 정도는 들고 하는 건 있었는데 뭐 그 정도 들었지 뭐 크게 문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등이 낮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업했을 때는 뭐 발볼, 발등, 발끝 길이 이런 거 다 문제로 느껴지는 바가 없었고요. 통기성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지만 여기 구멍 배치를 큼직큼직하게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했어요. 발등, 발볼 양옆, 그리고 이 중족부, 그리고 좀 더 뒤까지 꽤 많이 배치를 해서인지 통기성이 괜찮아서 열이 찬다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쾌적하게 날릴 수 있었고요. 설포 자체 많이 얇습니다. 이 스웨이드 소재로서 엄청 얇게로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라면 단점인 건 이 레이스 슈 묶는 게 묶어서 레이스 슈가 이렇게 발등을 잡아주고 있는 게 그대로 내추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끈 조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끈 조정을 잘 하면은 문제되는 거 없이 하프 달릴 때 동안 뭐 발등 압박 이런 걸로 느껴지는 부분 없이 잘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점이 있어요. 프로2를 신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2에는 러너스 루프를 할 수 있는 홀이 하나 없습니다. 근데 얘는 생겼어요. 그래서 러너스 루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설명드릴 이 힐컵부의 뒤꿈치가 이 러너스 루프를 하지 않으면 아마 힐 슬립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러너스 루프를 했기 때문에 슬립이 나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꿈치의 락킹이 막 좋은 편은 아닙니다. 힐 패딩도 굉장히 얇고 적은 면적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꿈치를 막 이렇게 탁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살짝 뭔가 뒤꿈치가 좀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뒤꿈치나 아킬레스 뭐 이런 쪽에 뭐 물집, 슬립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멀쩡했어요. 그래서 상부에 대한 착용감은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 중요한 건 상부가 아니죠. 미드솔. 야, 이 미드솔의 이제 감각 이전에 이 깎여 있는 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러닝화 가장 차별점, 이 깎여 있는 것,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름. 자, 서 있으면은 그냥 서 있을 땐 너무 단점으로 느껴져요. 왜냐? 뒤꿈치가 없기 때문에 몸의 무게 중심이 다 전족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딱 그 아시죠? 네, 그것처럼 몸이 이렇게 앞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종아리에 계속 긴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받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종아리 정강이 쪽의 근육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런닝화로 신었을 때 느끼지 못한 근육통이 여기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막 부상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근육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힘의 집중도가 뒤꿈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쏠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그럼 왜 뭐 단점만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자, 저희가 발을 이렇게 구르게 될 때 러닝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얘가 뒤꿈치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거나 안 깎여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발을 롤링을 하다가 원래라면은 지금 이 정도의 뒤꿈치가 닿게 되겠죠. 그럼 리어풋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빠른 속도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과정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뒤꿈치 닿고 중족부로 옮긴 다음에 전족부로 옮겨서 토오프. 빠르면 빨라질수록 이 과정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딜레이도 되게 되고 안 좋게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깎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딱 이렇게 미드풋으로 착지가 돼요. 그러면은 딱 미드풋에서 전족부, 토우프 과정이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빨라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의 장점으로서 느껴질 수가 있다. 저는 3분 초중반대로 뛸 때 제일 스무스하게 뛰어지는 신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 그 거꾸로 디메리트이자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미드솔의 소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즈노 에너지 XP라는 또 2에서 개선된 또 업그레이드된 미드솔 소재입니다. 2는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엄청 탄탄한 편인데, 근데 얘는 신기할 정도로 많이 소프트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좀 신어서인 것도 있지만 처음에부터도 많이 소프트했어요. 근데 이렇게 레이싱화가 소프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신기하게도 반발력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쿠셔닝이 좋으면은 충격을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펴질 때 물리적인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얘는 튕겨주는 맛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미드솔 소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더군다나 얘 미즈노 웨이브라는 카본 들어갔죠? 그 카본 강성도 꽤 강한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부리는데 엄청 힘든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본의 강성과 더불어서 미드솔의 일까지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 이상에서 유지가 강제적으로 됩니다. 제가 하프 한 10 넘어갔을 때 사실 3분 때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긴 했죠. 근데 얘가 10에서 한 그래도 18km까지 잘 유지를 시켜준 것 같긴 해요. 3분대로. 그래서 이 미드솔 소재 미즈노 에너지 XP 매력적이다. 아마 정확한 소재적인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느낌상 페바랑 페벡스 사이의 어떤 소프트하면서도 탱탱한 그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알파플라이를 신어보지 못해서 그 느낌과 직접 비교는 못하겠지만 알파플라이와 좀 비슷한 느낌의 쿠션감도 좀 들어요. 만져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특수한 점이라면 특수한 점이, 여기 카본 플레이트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만 되어 있잖아요. 혹은 아디다스처럼 이렇게 발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촥 펴져 있거나. 근데 얘는 중간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카본이 슉 이렇게 판때기가 있고 그 양옆이 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강성이 좀 더 센 건지 좀 굉장히 특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 높이적인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거 그냥 높이만 봐더라도 규정 위반 아닌가요 싶을 정도의 높이죠. 근데 이게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된다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퍼센티지의 위치로서 그 높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제일 높은 부분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정안이. 여기에서 몇 퍼센트 위치 해서 여기가 39.5mm가 나온대요. 그리고 앞에 몇 퍼센트 위치, 여기가 35.5mm가 나온대요. 그래서 얘 힐드롭은 명시상은 4mm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 4mm 힐드롭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여기 제일 높은 부위의 높이가 얼마냐? 60mm에 달합니다. 이런 정신나게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기울어짐이 더 심한 것도 있어요. 그냥 거기 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리는 체감상으로는 4mm 힐드롭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뒷굽이 깎여 있기 때문에. 근데 서 있을 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서 있을 땐 10mm 이상의 앞으로 쏠리는 이 마이클 잭슨의 포지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에서의 또 이제 개선점이 이 미드솔과 더불어서 아웃솔도, 와, 아웃솔 이렇게 저는 좀 뭐랄까 무섭게 배치되어 있는 아웃솔은 처음 봅니다. 엄청 샤프하면서 촘촘하고 진짜 접지력이 안 좋을 수가 없게 설계가 된 아웃솔인데요. 지금 제가 40 정도 달린 시점에서의 마모도를 봤을 때는 평균적인데, 근데 접지력이 진짜 좋습니다. 더군다나 2에 비해서 이 전족부의 면적을 더 늘리기도 했고요. 플랫폼의 넓이 자체를 아예 넓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2에선 비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고 하셨고, 저도 조금 공감하는 반대 거기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족부에 대한 접지력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온전히 치고 나갈 때의 힘 전달 너무 잘 됩니다. 카본, 미드솔, 아웃솔의 면적과 접지력, 이게 갖춰지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로서 아웃솔이 배치가 되어 있고, 중족부가 막 엄청 좁냐라고 한다면은 좁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레이싱화들 치고서는 또 엄청 좁은 건 또 아니고, 레이싱화에서는 조금 넓은 수준의 그런 중족부 면적도 좀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제 주행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전 유발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 발목을 받쳐서 달리는 신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받쳐야 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와 더불어서 발목 받쳐야 됩니다. 제가 다행히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요구치, 막 제 개인의 능력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발목 강화도를 만약에 수치적으로 친다면 저는 발목 강화도가 정말 높은 편일 겁니다. 자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런닝하면서 자잘한 좀 통증이나 부상 정도 당연히 저도 겪어본 사람이지만 발목에 대한 부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발목이 많이 두껍기도 하고 제가 그에 따른 강화도 많이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덕분에 얘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신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능력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전 유발입니다. 이 물리적인 높이와 더불어서 전혀 그런 내전에 대한 서포트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주행 설계 때문에 발목이 그 꼴이 납니다.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 발목 앵클 브레이크 된다. 앵클 브레이커. 와, 딱 적당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저주받은 앵클 브레이커. 너무 적당한 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를 통제만 할 수 있다면 PB 확실합니다. 얘가 쳐주는 그 느낌과 레이싱에 서포트 해주는 그 느낌은 확실해요. 내 능력치를
120%로 확대시켜주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걸 그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본인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성과 그리고 그 후에 감당할 것들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절대로 저속에서 쓸 신발이 아닙니다.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그 내전적인 부분이든 뭐 이런 신발 사서 천천히 조깅하려고 사는 거는 사실 얘가 아니더라도 저는 레이싱화는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위험하고 레이싱화들이 전부 다 얘는 그 중에 스탑급 내전 유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아리에 대한 부하 이런 게 정말 굉장합니다. 레이스에 준하는 훈련 그리고 레이스 이런 훈련에서는 분명히 얘가 일을 해줄 겁니다.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걸 진짜 다 끌어다가 기량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 하반기에 사활을 건다. 내가 어떤 목표를 죽어서라도 이루겠다. 그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엄청 소량의 한정판이잖아요. 999족 되게 적은 겁니다. 그 스페셜한 신발을 좀 컬렉팅하고 싶다. 되팔이 말고요. 내가 얘를 소장하고 싶다. 혹은 얘를 사놨다가 꾸준히 단련해서 레이스에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미즈노 플린러너 굴러너 측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제가 진짜 다른 테스트 신발과는 다르게 레이스에서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이었고요. 이 미즈노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지금 도전과 그래도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여드린 네오비스타도 그렇고 지금 이 리벨리온 프로 베타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확실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신발이 맞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싶고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노려보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식 모델 라인업으로 리벨리온 프로 3로 나오게 될 이 로우 하이와 로우 얘는 제가 신어봤을 때 좀 더 요구하는 기준치가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다른 주행 느낌이 조금 있어요. 결은 비슷한데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리뷰, 로우에 대한 리뷰는 정식 발매 이전에 또 한번 제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막 요즘 레이싱화들의 선택 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풍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신발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보기안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얘가 사실 또 가성비가 좋습니다. 269,000 원입니다. 요즘 다른 레이싱화들이 다 3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요. 저도 뭐 종종 또 신고 레이스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할 테니까 또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도 또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주신 미즈노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